그 가운데 홍준표 시장이 당 근처에 얼씬도 되지 말라며 연일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상민 의원이 홍 시장의 본심은 사실은 한동훈의 출마를 바라는 건 아니냐라는 독특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홍 시장의 본심. 이상민 의원이요. 홍 시장 등 여럿이 한동훈을 나오지 않을 수 없게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다. 홍 시장의 본심은 한동훈의 출마를 원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칠만 하면 비난해서 언론에 등장시키는 걸 보니 말이다. 라며 이상민 의원이 또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 원희룡 전 장관과의 이 딤섬 회동에 대해서도 원희룡 장관이 윤한 사이의 관계를 정상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선 것이 아닌가 추론한다라는 해석도 내놨습니다. 자, 일단 홍 시장의 본심. 야구 또 좋아하는 성추윤 부의장. 예. 뭐 야구 비유가 오늘 아침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홍 시장의 본심. 앞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성 부의장이 야권에서 보는 홍준표의 한동훈 때리기의 역설에 대해서 얘기해 줬잖아요. 그죠. 예.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게 되는 뭐랬죠? 그때 한동훈 전당대회 한동훈 나와라 준비위원장 같다. 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예. 이상민 의원도 좀 같은 해석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전 여권에서 점점 더 많은 의원들이 조혜진 의원님 같은 분들처럼 이 지지 선언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뭐 지지나 이런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그 공은 그 홍준표 시장이 독점하고 있거든요. 홍준표 시장이 의도하지 않았건 의도했건 한동훈 위원장이 나중에 뭐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거 봐라 내가 키워주지 않았냐 이렇게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분이다. 아, 그래요? 예, 홍준표 시장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내가 다 키워준 거다. 그렇지 않냐. 내가 그때 이 이슈의 논란의 중심으로 이끌어줬기 예. 때문에 잘 된 거 아니냐. 상남자식 스타일이다. 그게 전 시대적어적 워딩이라고 보긴 하겠지만 네. 어쨌거나 홍준표 시장께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이게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네. 국민의힘을 위해서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본인을 위해서 과연 좋을 것인가 이거는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좀 빈약한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좀 자명을 통해 공부를 통해 좀 익히고 왜냐하면 정치 아직 신인 아닙니까 사실상 아무리 비대위원장이라는 큰 자리를 짧게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총선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뭐 영리한 분위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뭔가 좀 더 내공을 쌓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 지금 이제 야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예. 그 총선 때 이제 그 구원투수로 나왔는데 저는 패전 처리가 아니라 그때 그 야구에서 추격조 패전 처리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이길 가능성이 있대 역전할 가능성을 갖고 나오는 사람을 이제 추격조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 역할을 맡고 나온 거였죠. 추격조였다. 패전 처리가 아니라 추격조를 맡고 나온 건데 문제는 뭐냐면 비대위원장이 이제는 투타 겸업을 해야 됩니다. 투수로서 막으면서 공격까지 해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2조 심판론으로 사실상 하나도 공격 점수를 내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타 겸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격력을 키워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지금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투수 능력은 좀 그러니까 당 관리 능력, 투수 능력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보지만 공격 능력은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섣불리 이제 다시 복귀했다가는 근데 단 한 가지 그건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타격 능력이 없는 건가 아니면 그냥 그 스윙하지 않고 그 헛스윙하지 않게 하니까 그냥 루킹 삼진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실 지난 총선에서 공격을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에 대통령과의 차별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그 결심이 섰을 때 그러면은 이제 공격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결심이 서야 그때 나오는 것이지 지금 뭐 사람들이 투수 잘하지 않았냐 선발 투수로 해라 이것만으로는 한동훈 위원장 개인적인 입장에선 나와도 점수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이상을 역전시키긴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여전히 쓴소리도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비판 여론인데 함께 보시죠. 변죽만 울리지 말고 비전을 제시해라. 목격담으로만 분위기 만드는 행보는 성공하기 어렵다. 급기야 자뻑 정치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뭐 한동훈 반대파들의 이런 익명의 굉장히 뭐 날선 비판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위적으로 평가하면 저 말들이 맞죠. 그리고 어찌됐건 선거에 패배한 비대위원장으로서
더군다나 중간에 유시민이 아니고 유승민 전 대표도 함께 좀 공식적으로 뛰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당내 제언들도 있었는데 단칼에 거절을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이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책임은 충분히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3, 4개월 만에 7, 8월 전대를 기점으로 생각하면 3, 4개월 만에 총선 패배하고 다시 나선다라는 거는 사실 원칙적으로 당위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죠. 그리고 저런 당내의 평가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분위기는 점점 나가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저런 SNS나 인터넷상에서 본인에 대한 뭐 평가나 또 이런 뉴스가 굉장히 좀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네. 홍준표 그 시장의 어떤 굉장히 과도한 그런 평가들도 사실 정치인이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거든요. 무풀보다는 악플이 더 네. 좋다. 존재감에 있어서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한 축에서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오. 홍준표 시장의 그런 SNS의 글이나 발언들을 놓고 보면 오히려 얘기하신 대로 도와주는 것 같고요. 그래요? 대통령에 대한 그 검찰 인사 두고 한 얘기도 있잖아요. 자기 여자도 하나 보호 못하면서 어떻게 5천만 국민을 지키느냐. 상남자식 스타일이다. 그렇죠. 이 얘기도 대통령을 굉장히 호위무사처럼 지켜주는 듯한 그런 발언 같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굉장한 비판이거든요. 오. 그럼 자기 여자 지키려고 검찰 인사했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사실은. 그래서 홍 시장의 본심이 점점 미궁 속으로. 그렇죠. 본심이 아마 오. 본인이 해놓고도 내가 이게 무슨 말을 했지라고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과연 액면 그대로 그게 본심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저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거취를 어떻게 결정하는 건가를 지켜보면서 당내 당권 주자라고 거론되는 사람들도 다 지금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 뭔가 결론을 내야만 그분들도 당권에 도전할지 말지 한 서너 명 거론되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역시 주목도는 높은 것 같고 한마디만 덧붙이면 3040 천목회 멤버들 굉장히 당내에서 무슨 뭐였죠? 반성문인가요? 뭔가 네. 내면서 개혁적인 목소리 못 낸 거에 대해서 반성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빗대가지고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도 대선 지고도 대표도 하고 보궐선거 나갔는데 왜 우리라고 못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굉장히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비판 많이 했는데 그거를 이제 와서 반면교사 삼겠다고 하는 그 모양도 저는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는 분들이 조금 온당한 처사는 아닌 것 같아서 당이 점점 어디로 가느냐 묻고 싶어요.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영입한 1호 인사 박상수 변호사가 조금 전 저희 정치 시그널에서 독특한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의 유일한 약점을 꼽자면 이 정치적인 이 서사, 내러티브가 없다라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들어보시죠. 홍준표 시장은 폐쇄자니 뭐니 이런 말을 하지만 어쨌든 누가 봐도 황태자처럼 커왔기 때문에 그것이 별로 그렇게 좋은 서사지는 않아요. 정치인으로서. 네. 정치인은 굴곡이 있어야죠. 지금 이 상황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서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생각했던 서사의 부족이라는 이 약점이 지금 이 상황을 거치면서 극복되고 있다. 전당대회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연락들은 저만 받는 거는 아니고 이제 영입 인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다 받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고 돌아가는 당의 상황이나 아니면 우리 정부 그리고 앞으로 우리 보수가 이렇게 다시 재집권해서 나갈 그런 방향 그리고 특히 수도권을 재건해야 된다라는 이 측면과 관련돼서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있습니다. 안 의원님. 네, 홍준표 시장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뭐 꽈서 볼 건 아니고요. 홍준표 시장의 이야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당내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당을 지켜오기 위해서 고생해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갑자기 무임승차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정치 경험이 없고 내공이 없는 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기까지 연장된 것 같고요. 그와 맞물려서 이제 보수정당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보수정당이 역대 위기가 닥치면 내부 인사가 나서서 정리를 하지 못하고 항상 외부 인사를 데려다가 타개하려고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인사를 키우지는 못한 겁니다. 민주당에 비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인재풀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왔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이야기는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고생도 하지 않은 사람이 방금 이제 서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황태자로 커와가지고 그냥 당을 이렇게 접수할 수 있느냐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좀 되새겨 듣고 본인의 내공을 키우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